그래서 오늘 총 7개의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은 내용이 좀 뭐가 있느냐라고 한번 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당 유력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통해서 정책 홍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짐. 이 전 대표는 금일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를 통해 국가 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공개했음. 아울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일 제페토에서 박용진 대선 후보 메타버스 대선 캠프 출범식을 열고 캠프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메타버스 대선 캠프를 국민들로부터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받고 의견도 제시받는 국민소통 오픈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이언트 스텝, 선익 시스템, 코세스 이런 종목들이 메타버스에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어떤 펀드멘탈과 관계없이 수급이 모이는 거죠. 수급이 모였으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때 사서 핫하게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익 시스템이 내가 예를 들어서 굳이 메타버스가 아니고 실적적인 관점에서 선익 시스템을 주목했다고 가정을 해요. 응? 이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선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가 배당도 해줘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난 그 1분기 때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로 돌았었어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 23%고 현금 유불이 1990%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자 전환돼서 되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한 경우가 버텨보자 라고 했던 거죠. 했는데 이게 버텨서 20일 이평선이 깨지면은 종가 기준에서 확실히 그 밑으로 깨지면은 팔아야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놔뒀더니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뭐하고 연결돼서 메타버스 연결돼서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반등을 세게 해주는 그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좀 버텨보는 전략이 선택과 집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치 테마주로 엮이든 다른 이슈로 엮이든 어떤 형태로 간에 주가가 반등해주는 경우가 나와요. 그게 주식 투자의 묘미라는 거죠. 예, 그죠? 덕분에 통장이 빵빵해졌어요. 아유, 좋네요. 또 빵빵해졌으니까 좋네요. 그죠? 예. 음. 그것도 아이러니컬해요. 이형님께서 저는 실적 때문에 최근에 이제 놓아주었는데 선익이 오늘 올라와서 좀 마음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어떤 이슈가 주 수급적인 요소를 자극해서 오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상에 맞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쉽지가 않아요.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 지금 좋아서 선택을 해서 흐름이 유지가 되면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며칠 동안 흐름이 좋지도 않고 자꾸 흐름이 깨진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계좌가 잘 안 깨지고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철강 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 호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주.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소식.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팩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정해졌고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고 나왔다. 이 정책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자동차의 주가가 상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개별 소비세법 시행 개정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런 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캐치하셔도 돼요. 판매량 증가한다고 하지. 그리고 또 세금도 인하한다고 하지. 그죠?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그죠? 또 미국의 또 전기차 투자를 한다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해서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 전일 현대차 그룹은 언론을 통해서 12월 본계약 체결 이후에 미국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80% 최종 인수했다. 이것도 지금 오늘의 시장에서 주목받은 내용들이에요. 이 로봇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또 이 로봇 이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이용을 해서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을 또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분율을 굳이 말씀드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율이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그룹이 20%, 정의선 회장이 20%가 알려져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주가가 한참 좋았는데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힘드시겠지만은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업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럼 누구의 기업 가치? 정의선 회장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뭘 많이 들고 있노?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현대차는 무엇을 해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개별 종목으로 치부를 해서 또 손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댓글에서도 현대오토 에버 잘 가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기존에 사가지고 아주 잘 가고 있어요. 현대오토 에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하고 벌써 몇 달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수익을 체크를 해주잖아요. 얼마 수익 났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자랑해서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추세 대응을 하시란 얘기예요. 각 부장이 봤을 때 갖고 있으니까 추세 대응해라. 12.13%의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11만 9,500원 샀는데 이렇게 추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지금 어젠가 이렇게 좀 담았을 거예요. 마이너스 0.48 정도 돼요. 현대글로비스 흐름 잠깐 볼까요? 이런 것들을 큰 종목 위주로 해서 잘 이렇게 선택을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작은 종목을 선호하셔서 힘들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 개별 종목에서 급등주에서 수익을 착착착 챙겨가는 그런 것보다는 점심값 챙기기로 하루 일과를 재밌게 보내고 또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고 현대글로비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나 가요 이러면서 써놨잖아요. 이게 나 가요 써놨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나 가요 써놨잖아요. 여기 보세요. 분기 실적이 2021년 3월달
3월 달에 영업이익 개념 볼게요. 순이익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1296억이 순이익인데 2분기에 순이익이 1467억이에요. 1467억. 순이익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제공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보았을 때도 현대글로비스가 빠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 써놨잖아요. 나가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가요. 언제 가노? 가다가 또 말고, 가다가 말고. 또 그럴까, 아이가. 그래도 버텨봐야지. 아까 우리 저기, 현대위아 마이너스 25% 대해서 조금 더 사고, 견뎌보고, 조금 더 사고, 견뎌보고, 그 마이너스 15%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5% 수익을 남겼다는 사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런 사례가. 너무 좋잖아. 너무 잘한 거잖아. 응? 그죠? 이 현대그룹에서 좀 못 갔어, 사실. 지난번에 한번 올라오고 난 뒤에. 너무 답답하실 거라고. 요런 종목은 손절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손절하는 종목은요, 좀 펀드멘탈이 약하거나 중소형주의주, 이런 것들. 메인 종목이 아닌 것들을 손절하셔야 돼. 응? 저 현글 19만원 산 거 자랑해야지. 19만원 샀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19만 샀으면 수익이 났겠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이게 제가 증권사 생활 벌써 20, 횟수로 한 26년, 알짜로 꼭꼭 채워서 24년이 넘어서 25년째 접어드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이제 지난번 재밌게 말씀드렸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종목에서 우리는 대박이 난다. 그게 뭐예요? 카카오. 그게 뭐예요? 네이버. 그게 뭐예요? 현대차, 포스코 강판,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실리콘 웍스.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그런 데서 100%, 200%, 300%, 40%, 100%다 수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예. 이게 너무 다른 쪽에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현대글로비스가 잘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때 요거는 추세 대응하십시오. 갖고 가세요. 이러면 잘 갖고 가실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주 개별적인 종목을 가지고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무조건 가져가요. 추세 대응 이러면은 뭐 이런 것도 예센테크 이런 것도 주가 올라와줬습니다만은 어?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3PC매트도 올라갔네.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가지고 무조건 계속 보유하라고 얘기했을 때 심적으로 좀 불안한 게 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가져간 전략도 괜찮은 거예요. 어쨌건 또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말씀드렸고, 자, 수소차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체크해드린 쪽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성이 이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현대차. 지금 효성이 가장 뭐 선두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 수소차 관련해서는, 효성, 현대, 두산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아시겠죠? 말씀드렸습니다. 타이어 말씀드렸고, 자, 시멘트 업종, 아까 말씀드렸죠. 산표 시멘트. 네. 그래서 건설 경기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늘어날 시멘트 수요를 감안하면은 시멘트 가격 인상과 순환자원 처리 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시멘트 업체에게 긍정적이라고 언급된다. 최근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은 2021년과 올해 얘기하는 거죠. 내년 2022년 전반적으로 발생한 실적 개선으로 시멘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다시 부과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예, 무슨 말씀을 드렸죠? 시멘트라고 붙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고, 쌍용양회,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멘트 업종은 계속해서 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게 될 거라고요. 예, 그런 것도 주목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요즘 뭐 하고 그래. 요즘 맞아. 요즘 그러고 보니까 캐시우드님이 전혀 참여가 안 하고 있어. 이제 우리 식상스 이제 참여하는 게 싫은가 봐. 전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 자꾸 오시던 님이 안 오시면은 눈에 이제 띄어요. 생각이 나. 응, 응. 우리 원드리 님이 적어놨네. 캐시우드 님이 안 보인다고. 그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네, 재미가 없나 봐요. 다른 쪽 가서 열심히 또 하시나 봐. 아니면 뭐 개인적 사정이 있으시든가. 별로 좀 관심도가 떨어졌나?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멘트 레미콘, 네, 이런 것도 보고요. 자, 정유, 오늘 유가 상승,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그죠? 그래서 뭐, S-오일, GS, 효소화학 일부, 액화석유가스 관련된 종목들 대막 상승했다. 요 정도, 예,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말씀을 파악해 드립니다.